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오늘은 크레타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타 섬은요 동지중해 한가운데 떠있는 섬인데요, 북쪽으로는 그리스 본토, 또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반도,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본토와 소아시아, 이집트가 크레타에서 출발하면 거의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 즉 앞선 문명이었던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받아들였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모습으로 해양 문화를 이루었던 곳이 바로 크레타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크레타 문명은 또 북쪽으로 그리스 본토에 본격적인 그리스 문명이 시작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그런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도빛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 물에 둘러싸인 아름답고 비옥한 섬,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크레타 섬을 낭만적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신비에 둘러싸인 그런 섬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은 크레타의 중심 도시인 이라클리오의 항구입니다. 푸른 지중해를 사방으로 끌어안고 있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레타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역사의 개략적인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에게 문명 시기와 암흑 시기를 거쳐서 아르카이 시기, 고전 시기, 헬레니즘 시기, 이렇게 고대 그리스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에게 문명 시기에 발달했던 문명이 바로 크레타 문명입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600년 정도까지 발달했던 문명인데요. 연대를 보죠. 에게 문명기를 우리가 둘로 나누는데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으로 나누게 됩니다. 미케네 문명은 그리스 본토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에 발달한 문명이니까요. 크레타 문명은 그 이전에 기원전 2000년부터 1600년경에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문명을 에게 문명 중에서 특별히 크레타 또는 미노아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노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크레타 섬에 전설적인 미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왕을 중심으로 이름 붙일 때는 미노아 문명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아무튼요, 이 크레타 문명은 갑작스럽게 몰락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산토리니 섬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갈 때 굉장히 각광받는 여행지인데요. 자, 지중해 한가운데 떠있는 아름다운 섬, 산토리노 섬. 이 산토리노 섬인데 기원전 1600년이 끝날 무렵, 그러니까 1500년 초에 여기에서 대규모 지진과 함께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테라섬, 지금으로 하면 산토리니 섬이죠. 이 테라섬이 다 덮였고, 화산재로 덮였고, 그 다음에 크레타 섬이 화산재로 덮여서 갑작스럽게 미노아 문명, 크레타 문명이 몰락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대에 많은 문화재들이 화산재 속에서 묻혀서 또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점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 크레타 문명은 아서 에반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영국 고고학자가 1900년대 초부터 발굴을 해서요. 그리고 발굴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복원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원형적인 크레타 문명을 못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면을 지적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서 에반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크레타 문명을 알게 되었죠. 자,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 크레타의 지형적인 위치가 먼저 발달했던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아주 근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미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크레타 미술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영향받은 그런 작품과 이집트에서 영향받은 작품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이집트 미술에서 헤시라의 초상입니다. 이 헤시라의 초상을 보면 정면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의 얼굴은 측면인데 눈은 또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슴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배꼽은 측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옆으로 걷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다 보이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해서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신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정면에 모두 모아 그리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정면성의 원리라고 그랬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이유가, 자, 될 수 있으면 완전한 신체의 모습을 유지해서 그들의 영혼이 돌아와서 그들의 몸이 부활했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고자 하는 그들의 내세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미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쪽에
아크로리티아, 아까 화산재에 덮여 있었다고 그랬죠. 화산재에 덮여 있었던 그 섬에서 발견했던 그 섬의 소년 벽화입니다. 이곳은 이제 크레타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크레타 문명으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보세요.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받았음을 아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모습은 옆모습으로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에 가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 배 쪽을 보면 옆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다리도 엄지발가락이 모두 보이는 기억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에 또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죠. 우선 여기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누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작품의 소재가 소년입니다. 여기는 귀족이죠. 귀족이나 왕이 작품의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뭡니까? 물고기입니다. 잔뜩 잡아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일상의 소년의 모습을 여기다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보면요. 머리에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작품만 딱 비교를 해보아도 이 크레타 미술, 미노아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미술에 강력하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우선 일상적인 소재이죠. 귀족이나 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크레타 미술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죠. 자, 이쪽에 여신상을 한번 보시죠. 이슈타르 여신상입니다. 자, 기원전 1800년경에 바벨론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이슈타르 상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는요, 이슈타르라는 이 여신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슈타르가 이난나였죠. 이난나, 난나의, 달의 신 난나의 딸이죠. 그래서 이난나인데, 원래 수메르 문명 때에는 풍요와 생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에 오면 이제 전쟁의 신이 거기에 더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아름다움의 신임과 동시에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여신이 크레타에 오게 되면 모지신이 됩니다. 모지신.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땅의 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지신이 되어지는데요. 양쪽에 뱀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이 모양을 보세요. 모양을 보면 이슈타르의 팔의 모양과 이 모지신의 팔의 모양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모지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지만 신의 성격이 조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았지만 크레타 섬 나름대로 이 뱀이 들려있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모지신, 즉 근원적인 모계사회를 나타내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크레타 미술은 메소포타미아 미술과 또 이집트 미술에 영향을 받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요소를 가미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꽃피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계 중심 사회가 크레타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상들을 통해서 성비와 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레타 문명은 이 세상에서 우아한 삶을 가장 완벽하게 누리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조화를 이루어 즐겁게 지낸 마지막 세상이다 라고 이 크레타 문명과 크레타 미술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문명을 성배의 문화와 칼의 문화로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배의 문화는 여성이 모계 중심 사회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칼 중심의 문명은 남성 중심의 문명을 얘기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계 중심의 마지막 사회가 크레타 문명이었다. 그래서 크레타 문명의 미술을 보게 되면 여성과 남성이 서로 대등한 동반자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우아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레타 문명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곳이 어디냐면 아까 에반스 경이 발견했던 크노소스 궁궐터입니다. 자,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궁궐터인데요. 자, 이건 설계도라고 합니다. 아주 복잡한 우리가 흔히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궁전하면 미로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로와 같은 그런 수많은 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수많은 방들이 존재했겠는가?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곳에 들어와서 이 복잡함 때문에 외적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고 침입을 했어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방들을 여러 개의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에반스경이 발견했던 크노소스 그 궁전을 복원한 상상도입니다. 이곳을 에반스경이 발굴을 하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복원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너무너무나 유명한 작품이 황소 뛰어넘기 작품이죠. 우리가 크레타 딱 그러면 황소가 떠오를 정도로 황소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크레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황소 뛰어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황소 뿌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멋지게 텀블링을 해서 이쪽으로 착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각입니다. 황소 조각인데 여기도 역시 사람이 여기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소 숭배 사상이 이 크레타 섬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신화의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에우로페가 제우스, 황소로 변한 제우스를 타고 이곳 크레타 섬에 왔고, 좋은 황소를 포세이돈 신에게 달라고 해서 황소를 숭배했던 이 크레타 섬에서 왕이 되었던 미노스 왕이 그 황소를 돌려주지 않자 포세이돈이 그의 아내 파시파에가 황소를 살아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온 괴물이 미노타우로스다. 자,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신화는요, 제가 그리스 역사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미노타우로스,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노스 왕이 라비린토스라고 하는 미로를 만들어서 이 미노타우로스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해마다 남녀 7쌍씩 아테네에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가 왔고요. 테세우스가 바치는 제물로 와서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아서 황소를 죽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 미로를 만들었던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가 이 섬을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과 관련된 신화들을 보게 되면요, 이 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시죠. 세 여인입니다. 역시 이집트 미술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산미신을 보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 색채가 지중해를 떠올릴 듯한 푸른색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녀들의 머리 장식과 머리 모양을 보세요. 한껏 멋을 낸 미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합왕자입니다. 백합왕자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 복장을 한 것이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합꽃으로 모자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길게 따았네요. 굉장히 허리도 짤룩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남자이지만 성스러워 치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싱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소년들도 머리를 따고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작품은 춤추는 여인들입니다. 자, 호메로스가 그의 오디세이아에서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소에 비견되는 젊은 남자와 처녀들이 서로 손목을 잡고 춤을 춘다. 처녀들은 얇은 천으로 된 옷을 입었고 청년들은 정성껏 술을 넣은 튜닉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능숙한 발로님으로 돌면서 편안하게 앞으로 나아가다가 때로는 두 줄로 서서 마주보며 서로 상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자, 춤추는 남녀의 모습을 오디세이아에서 호메로스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이 상당히 풍요로운 그런 섬이었고, 마치 이상세계처럼 춤을 추며 즐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항아리인데요. 여기 보면 문어죠, 문어. 소재 자체가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호와 미술, 크레타 미술의 특징을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소재의 자유로움이죠. 그 전에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의 미술의 영향을 받았지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소재가 일상적이라는 것이죠. 가령 문어를 소재로 해서 자기에 그려넣는다든지 꽃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많은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그래서 민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와 동작이 자유로웠다. 자, 이집트 미술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또 메소포타미아 미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서 앞을 향해서 정면을 향해서 또는 정면 위를 바라보는 아주 굳은 모습, 또 신체의 모습도 굳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크레타 미술에서는요, 신체 자체가 형태와 동작이 아주 굉장히 자유로운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연 친화성이다.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했죠. 문어를 사용한다든지 꽃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사용한다든지 자연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민화 미술, 크레타 미술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엄숙함을 집어던진 아주 행복하고 유쾌한 미술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집트 미술에서 보여주는 그 근엄함, 엄숙함, 내세를 향한 그런 경직됨이 아니라 현세를 있는 그대로 즐기는
그리고 지중해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발랄한 미술이 바로 크레타 미술, 미노아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크레타 미술 속에 등장한 그런 여러 작품처럼 행복하고 유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